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0.8% 정도 밀렸는데 물론 1% 내외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장 미국에서 들려왔던 여러 가지 우려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의 하락을 보자면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숨은 전략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준 송률 매니저, 성률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장 하락하긴 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면 선방했다 하는 평가들도 있는데 우리 송률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나름대로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전반적으로 많이 부정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장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장 회복하려는 그런 시그널도 나왔습니다. 이제 장 후반 가면 갈수록 2차 전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하루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매크로적 변수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도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를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하루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코로나 환자가 이제 확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들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고점에서 자칫하면 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실적이 뚜렷하게 전망되는 업종들 중심으로 분할 매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업종 중에 이제 화장품, 뷰티 그리고 엔터 쪽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지금 이제 5월이 지나고 있는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 더해지는 종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수급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이 너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님, 오늘 5월 22일인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5월 21일. 그러니까요. 이제 예. 5월 22일인데 무슨 날이죠? 네. 예, 5월 22일이 피자데이라고 불리는 날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었던 그 역사적인 날이 이제 5월 22일이고 때마침 11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님 포트 안에는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있는데 네. 앞서서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 의견은 들어봤고 송률 매니저님은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비트코인 자체도 최근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탄력이 더해지면은 저는 어느 정도 시세는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로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들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잘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저희 포트에 있는 건데 우리기술투자 이런 것도 잘 갔습니다. 네.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두나무 관련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근데 단점은 뭐냐, 오늘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22%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마감은 얼마 안 됐습니다. 4%대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한동안 시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성하준 매니저님, 네. 마찬가지로 오늘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계속 퀴즈를 내게 되는데 네네. 오늘이 이제 대선 12일 남겨둔 날입니다. 오늘장 비교적 우리 증시가 잘 버틴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약간씩 거치고 있다라는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각 주요 후보들이 얘기하는 게 코스피 5천 얘기도 합니다만 경제 대통령 얘기도 하고요. 여러 이제 후보들이 증시를 개선하고 주주 환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때마침 매일경제에서는 그런 기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주주 환원, 자사주 소각 규모가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대선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탄생을 한다면 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에도 어느 정도 또 힘을 쏟을 것 같거든요. 이런 자사주 소각 그리고 주주 환원책들 앞으로 더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면 좀 이론상으로는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 자체가 주주 가치, 주주들에게 환원해 준다. 그리고 주당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이론적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기업의 이미지 자체가 또는 투자 심리
자체가 좀 회복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론상으로 그런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 기업의 자신감도 표출하게 되는 건데요. 뭐 본인들의 그 해당 기업이 주가 가치 자체가 좀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발행 주식수를 좀 소각을 해서 한 주당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매우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도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시들 그리고 관련된 이슈로 주가 급등락이 이어지는 종목들도 일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론상으로 보면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사실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자사주 소각을 공시했던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요. 그 공시를 했던 당일날은 일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확인을 한 종목들 총 6가지 중에 5가지는 그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했을 때 당시에 한 주당의 가치가 이론상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만 실제로 해당 기업이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사업과 매출이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고 그냥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시, 호재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라는 이야기에서 끝나버리니까 그냥 눈에 좋은 자사주 소각, 실제 내재 가치는 발전되지 않고 그대로인데 그냥 눈에만 보기 좋은 자사주 소각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 있어서 지금으로선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적인 호재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당 기업 그리고 섹터,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까지도 같이 보시면서 그런 호재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대한 리뷰를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2가지 섹터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인입니다. 오늘의 유망 섹터와 투자자들의 반응 한 번에 알아보는 섹터 댓글 모음집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이고요.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대단하긴 하네. 결국 6월에 로보택시 진짜 나오는구나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다음 달 6월이죠. 이 텍사스에서 로보택시가 출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일론 머스크 CEO는 운영 대수를 몇 달 안에 1000대까지 늘리고 운영 지역도 확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무인 택시를 기대하는 날이 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두 번째 댓글도 보겠습니다. 로보택시 나오면 뭐하냐고 테슬라 주가는 다시 미끄럼틀 타는데 라고 아쉬움을 남겨주셨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로보택시 출시 소식에도 불구하고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이 테슬라의 야심작인 사이버 트럭에 대한 판매 부진이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이 로보택시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댓글은 사방이 대선 공약 수혜받는데 자율주행은 왜 주목을 못 받냐라는 아쉬움도 남겨주셨고요. 다음 장에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택시가 흥할수록 자율주행주 실적도 늘어날 테니 좋았라는 기대감도 남겨주셨고요. 자율주행도 종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자율주행 산업은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종목 고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은 기대감만으로 고평가돼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매니저들께 이 종목 가리기, 선별 공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모델 Y는 유럽에서 판매량 반토막 났다는데 BYD가 시장 점유율 1위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테슬라의 지난달 4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유럽에서 51%나 급락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소비자들의 테슬라가 유럽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슬라는 점유율을 점차 축소하고 있지만 반면 중국의 비아디는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입지를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이제 로보택시 시대가 본격 개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에도 늘 테슬라 로보택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여러 관련주들 움직임이 반응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주에는 10대로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 1000대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물론 무사고여야겠죠. 예. 어떻게 이번에도 우리 증시의 관련주들 반응 보일 수
수 있을까요? 뭐 현재로서는 조금의 좀 테마성의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로서 이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먼 미래에는 아마 기본적인 옵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뭐 고가 차량에 대해서만 일부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차종별로 일부는 적용돼 있고 적용돼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뭐 레벨 4 단계까지 못 가고 뭐 3 또는 2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요, 웬만한 주요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주요 기업들과 계속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시장 전망은 저는 또 매우 좋게 보고 있는 상태고, 실제 전망도 30년까지 한 2,000조 시장으로 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던 테슬라,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해오고 있던 현대차, 이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관련된 시장에 대한 주목도는 저는 앞으로 시장의 전망이 더욱더 밝아 보인다. 그리고 관련주들의 흐름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 이야기를 좀 꺼냈고, 이전부터도 뭐 관련해서 계속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교통부 장관이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논의한 부분이 자율주행차 국가 표준을 논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회의를 좀 하니까 이런 또 수혜를 좀 얻어오는 모습들도 보였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주가 흐름을 좀 탄력 있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해석해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계속해서 굳건하게 계속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를 하고 있죠. 물론 주가도 굳건하게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관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택시를 개발 중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 1위 자율주행 업체인 웨이모랑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공동 개발 나서는 부분들도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됐던 재료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재부각될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은 성장 전망은 앞으로 좋을 거라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완성차 업체에서 계속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개발을 이끌어낸다라 그러면 뭐 전장 부품, 뭐 솔루션이라다가 센서, 레이더 뭐 이런 그 장비 업체들도 덩달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래서 관련된 시장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추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6월에 있는 로보택시 출시 일정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미래 기술로 나아가는 데까지 관련주들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댓글 모음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여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우리 송일 매니저님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그런 질문이 있었네요. 근데 이제 옥석 가리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전체적인 원가율을 좀 보셔야 되는데, 로보택시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센서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이더, 뭐 카메라 이런 쪽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다음으로 25%를 차지하는 게 컴퓨팅 하드웨어 쪽, 이쪽이 이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및 AI가 또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연초에 1월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다가 4월부터는 점차 우상향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센서 시스템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 사실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실적 나오는 기업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 기대감에 올라가는 테마성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지, 그리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성화준 매니저님께서 이제 현대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랑도 어떠한 연구 이력 혹은 이제 관련 수주 내용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자, 앵커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열대 먼저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정성이랑 수익성인데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테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자율주행을 넘어서 전기차 이야기 조금 해보고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이 뭐 배터리라고 봤을 때 중국산 배터리라 그러면 예전에는 좀 불안하고 성능도 떨어질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뭐 점유율이 워낙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우리 밸류체인으로 보자 그러면 중국 쪽보다는 테슬라 쪽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에는
있다 보니까 우리 주가도 괜찮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하준 매니저는 어떻게 이 이슈 보고 계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 그리고 캐즘 구간을 건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약간 좀 한눈 팔고 있다가 주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치고 들어왔던 게 이전에는 이 중국의 배터리를 견제했는데 이제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해야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죠.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진입해서 활기를 치고 있는 BYD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건데 역시나 이제 중국 시장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탑픽으로 가져가는 건 역시나 저가 모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가 모델이지만 나름대로 가성비 시장을 좀 잘 공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BYD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그랬을 때 테슬라를 비롯해서 우리 사실 대한민국 현대차, 기아도 전기차 시장 점유율 물론 가동을 좀 일부 중단하고 캐즘 구간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뭐 아이오닉이라든가 뭐 일부 기아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을 적지 않게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이 BYD의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을 놓고 보셨을 때도 역시나 테슬라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주행이 같이 포함이 된 전기차들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배터리에 이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비교적 중국 전기차에 비해서는 아쉬운 모습들이 좀 일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술력들로 이 저가형 BYD, 그 저가형 중국 전기차를 좀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또는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꼭 저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좀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사실 테슬라는 이번에 새로운 전기차 출시하죠. 그 가성비 전기차를 또 출시하게 되는데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 경쟁력을 한번 보여준다라 그러면 뭐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출시를 한번 고려해보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 한번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율주행 이야기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